쌍둥이 중 한 명을 훔쳐 키운 지 30년. 그 비밀이 들통날 위기에 처한 악녀 최화영, 그리고 아버지의 불륜 현장을 목격해버린 아들 백호. 오늘은 MBC 일일 드라마 첫 번째 남자 11화부터 15화까지의 숨막히는 전개와 16화 예고편을 들고 왔습니다. 지난 10화까지 정말 파란만장했죠. 30년 전 최화영은 만삭의 정숙희를 별장으로 유인해서 쌍둥이 딸을 낳게 한 다음 한 명은 훔쳐가고 숙희는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숙희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5세 지능으로 퇴행했고 30년이 흘러 성인이 된 쌍둥이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장미는 반찬가게 딸로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녀이고 마소리는 드림그룹 재벌 상속녀로 아나무인 갑질녀가 됐죠. 그런데 10화 마지막에 최화영이 길거리에서 정숙희와 재회하면서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11화부터 15화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함께 보시죠. 최화영은 정숙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30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여자가 살아있다니. 이건 최화영한테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가 들통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화영은 더욱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복길과 장미가 30년 전 사건의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설치했는데요. 화영은 이걸 보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구청에 연락해서 불법 현수막이라며 철거하라고 지시하죠. 복길이 구청 허가까지 받아서 합법적으로 다시 설치하자 화영은 강혁에게 아무도 모르게 당장 떼버리라고 명령합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증거가 나올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려는 거죠. 게다가 화영은 더 교묘한 수를 씁니다. 바로 오태평을 자기 회사에 취직시키는 건데요. 노래 실력도 없는 태평을 굳이 뽑은 이유가 뭘까요? 태평이 숙희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고 정숙희를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범죄를 숨기기 위해 이렇게 사람까지 이용하는 화영의 치밀함이란 굉장하죠. 한편 복길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던 중 최화영을 직접 마주치게 됩니다. 물론 복길은 이 여자가 30년 전 숙희를 해친 범인인지 모르죠. 하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현수막 철거 문자를 받은 직후에 나타난 이 손님. 우연치고는 너무 묘한 타이밍이에요. 복길의 직감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1화에서 장미와 복길은 30년 전 사건의 목격자를 만나러 갑니다. 드디어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가나 싶었는데요. 이게 웬걸? 목격자라는 사람이 만나자마자 살해금부터 요구하는 겁니다. 적어도 5장은 줘야 하지 않겠어요? 돈을 밝히는 태도부터 수상하더니 결정적으로 거짓말이 들통납니다.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었다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장미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려던 인간들 때문에 또 한 번 상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절실할 때 나타난 희망이 거짓이었을 때의 그 허탈함. 장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진실 찾기는 계속 난항을 겪지만 한편에서는 로맨스가 꽃피기 시작합니다. 강백호와 오장미, 이 둘의 관계 변화가 정말 재미있거든요. 백호는 드림호텔 개건식에서 마서린을 보고 오장미로 착각합니다. 둘이 쌍둥이라는 걸 모르니 당연히 착각할 수밖에 없죠. 서린이 비즈니스 악수를 청하자 백호는 매일까지 기타값 300만 원 안 갚으면 소송한다며 쌩하니 지나가 버립니다. 영문도 모르는 서린은 황당해하고요. 그러다 복도에서 진짜 장미를 만난 백호. 둘이 티격태격하는 사이 백호의 전 여자친구가 나타납니다. 그녀를 떼어내기 위해 백호는 급한 마음에 장미를 끌어안고 키스하는 척 연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장미가 넘어지면서 손을 다치게 된 겁니다. 화가 난 장미가 백호의 뺨을 때리는데 솔직히 이건 백호가 100번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남의 귀한 딸을 방패막이로 쓰다니 말이죠. 병원에서 장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사실 장미에게는 간절한 꿈이 있었어요. 드림호텔 강준호 셰프 밑에서 일하며 미슐랭 셰프가 되는 것. 손을 다치면서 그 꿈이 좌절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샹 레스토랑에서 배우며 꿈을 이루고 싶었는데요. 서럽게 우는 장미를 보며 백호도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미안해합니다. 장미에게 이 기회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기에 더 마음이 아픈 장면이었어요. 백호는 미안한 마음에 치료비 명목의 돈봉투를 건네지만 장미는 자존심이 있죠. 돈봉투를 거절하고 오히려 기타값 300만 원을 내밀며 이건 갚는 거고 아까 그건 사과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아는 변호사 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요. 그리고 장미는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태평이 소개해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오늘 웬 사람한테 밀려서 다쳤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웃긴 건 장미가 아는 변호사라는 사람이 바로 오빠 태평의 친구인데 그게 누군지 아직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변호사가 바로 강백호였던 겁니다. 백호는 그 사람이 자신인 줄도 모르고 진단서는 뗐냐 충분히 고소 가능하다며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줍니다. 자기가 자기를 고소하라고 조언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나중에 백호가 절친인 태평의 집을 방문했다가 태평의 여동생이 바로 장미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장미 씨가 태평이 동생이었어요? 서로 티격태격하던 앙숙이 알고 보니 친구의 가족이었다니. 이보다 더 운명적인 만남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처음엔 서로 어색하죠. 그런데 백호가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도와주고 가족들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분위기가 풀립니다. 양아버지 복길은 백호를 보면서 이 청년이 장미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오해까지 하죠. 젊은 남녀 둘이 잘 되게 오작교라도 놔주려고 하는데 이게 또 웃긴 포인트예요. 그리고 장미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백호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러 갑니다. 갑자기 나타난 장미를 본 백호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아요. 심장이 두근두근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완전히 빠진 거 맞죠? 티격태격하던 앙숙케미가 이제 설렘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게다가 백호는 손 다친 장미를 위해 형 강준호에게 부탁까지 해요. 반면 금수저 마서리는 여전히 강준호 셰프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합니다. 일하는 준호 옆에서 아이스크림을 건네며 이 마서린이 응원한다고 애교를 부리는데요. 도파민 운운하며 플러팅을 날리지만 준호의 반응은 요지부동이에요. 꿈쩍도 안 하는 준호의 철벽에 서린이 언제까지 직진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한편 채화영의 권력 투쟁은 더욱 격화됩니다. 염산오리 마 회장에게 계속 접근하자 화영은 분노가 폭발하죠. 30년지기 친구였던 산호를 집으로 쳐들어가 다짜고짜 뺨을 때립니다. 내 시아버지 옆자리를 차지하려는 꿍꿍이냐라며 무섭게 화를 내죠. 그리고는 산홀의 딸 홍주를 인도로 발령내버리며 견제까지 하죠. 하지만 산홀은 마 회장을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다며 읍소합니다. 그러면서 화영에게 맞았다는 사실까지 전하고요. 산홀은 본격적으로 마 회장을 꼬시기로 작정을 했네요. 산홀은 회장님을 사랑한다고 고백까지 하는데 화영은 이 장면을 목격하고 또다시 산홀의 뺨을 때립니다.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 장면을 누가 봤을까요? 바로 마 회장입니다. 며느리의 표독스러운 민낯을 정면으로 목격해버린 거죠. 30년 동안 화영이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주는 당당하게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인도로 가지 않겠다며 영원히 떠날지는 두고 보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는데요. 알고 보니 이 뒤에는 마 회장의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홍주의 반격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채화영에게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강남봉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건데요. 화영은 시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혼자 술을 마시다 강남봉을 만나게 되죠. 술에 취한 화영은 남봉에게 어릴 적 내 우상이 탤런트 채화영이었다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물게 해줘서 고맙다며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강해 보이기만 했던 화영의 속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권력과 계산으로만 살아온 여자가 처음으로 진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더 과감해집니다. 남봉에게 내 입술에 입을 맞추면 잠을 깨줘 라며 대담한 유혹을 던지는데요. 남봉 역시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받아치면서 둘 사이의 분위기가 정말 아슬아슬해집니다. 유부남이 이렇게 위험하게 얽혀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요. 그리고 화영은 감사의 뜻으로 남봉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이름을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남봉이 공연 티켓 2장을 건네며 좋은 사람과 함께 가라고 하자 화영은 망설임 없이 말하죠. 같이 가요. 그날 뵐게요. 직진 데이트 신청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치명적이어도 되는 걸까요? 이들의 위험한 불장난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드디어 태평의 공연이 열리는 날입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태평과 장미, 아버지인 복길, 어머니 수키, 태평의 매니저를 자처한 백호까지 총 출동. 그 자리에 채화영과 강남봉까지 등장합니다. 모든 인물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데요. 결국 장미와 채화영이 정면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30년 만에 피해자의 딸과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게 된 거죠. 물론 장미는 아직 화영이 누군지 모릅니다. 화영도 장미가 자기가 놓쳤던 쌍둥이 중 한 명이라는 걸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요.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 백호가 아버지 강남봉과 채화영이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을 목격하고 맙니다. 아버지가 유부녀와 밀회를 하고 있다는 걸 아들이 봐버린 거예요. 과연 백호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 여기까지가 11화부터 15화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16화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16화 최대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 회장의 폭탄 재혼 선언입니다. 남은 여생은 염산월과 보낸다. 마 회장이 이렇게 깜짝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30년 동안 채화영이 쌓아온 권력 기반이 순식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며느리로서 드림그룹을 쥐락펴락하던 화영의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 새 시어머니가 될 판인 염산월과 딸 홍주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겁니다. 지금까지 화영의 갑질에 당하기만 했던 이들이 이제는 마 회장의 가족이 되면서 입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설인의 후계 구도에도 큰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 회장이 재혼을 하고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 상속 문제도 복잡해지니까요. 화영 입장에서는 30년간 공들인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과연 화영이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정말 궁금해지죠. 두 번째는 백호의 아버지 불륜 의심과 깊은 고민입니다. 백호는 아버지 남봉과 채화영이 수상하게 만나는 걸 목격했잖아요. 이 문제로 백호가 엄청난 내면 갈등을 겪을 겁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밀회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아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존경하던 아버지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의 배신감과 혼란. 정말 괴로울 것 같아요. 백호는 아버지를 추궁해야 할지 모른 척해야 할지 고민에 빠질 겁니다. 형 준호에게 상담을 할 가능성도 높고요. 가족 문제로 괴로워하는 백호의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문제가 백호 본인의 인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일에도 집중이 안 되고 장미와의 관계도 잠시 주춤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가족 문제로 힘들 때는 다른 일도 손에 안 잡히잖아요. 백호의 고민이 얼마나 깊을지 공감이 가네요. 세 번째는 서림의 엄마, 연애 돌직구 질문입니다. 마설이는 눈치가 빠른 캐릭터예요. 엄마 화영의 수상한 행보를 이미 감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평소와 다르게 단장하고 나가거나 전화할 때 목소리가 달라지거나 이런 작은 변화들을 서린이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서린이 화영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엄마, 연애해? 이 한마디에 화영이 얼마나 당황할까요? 딸한테 들키면 안 되는 관계인데 들킨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된 거죠. 화영은 어떻게든 변명을 하려고 하겠지만 서린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예리한 질문들로 엄마를 압박할 거고 모녀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만약에 서린이 그 남자가 강남봉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준호의 아버지와 자기 엄마가 불륜 관계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서린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게다가 서린은 강준호를 좋아하고 있으니까요. 엄마가 준호의 아버지와 바람을 피운다. 이거 점점 막장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세 가지 큰 사건 외에도 여러 복선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현수막 철거 배후 조사가 본격화될 거예요. 옥길과 장미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현수막을 계속 철거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범인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백호가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조사를 하면 구청에 민원을 넣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채화영의 꼬리가 밟힐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백호는 장미 편에서 든든한 법적 지원을 해줄 거예요. 아버지 문제로 복잡하긴 하지만 장미를 도와주는 건 계속할 거예요. 오히려 가족 문제로 힘들 때 장미가 위로가 되면서 두 사람이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정숙희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올 조짐도 보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타를 보고 토끼 목욕탕이라고 했던 것처럼 특정한 물건이나 장소를 보면 단편적인 기억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채화영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쌍둥이 자매의 우연한 재회 가능성도 높습니다. 서로 얼굴이 똑같다는 걸 알게 되면 엄청난 충격을 받겠죠. 주변 사람들도 놀랄 거고요. 이게 계기가 돼서 쌍둥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강남봉이 11화에서 장미를 보고 마설인이랑 닮았다고 했잖아요. 남봉이 이 사실을 채화영에게 말하면 화영은 또 한 번 패닉에 빠질 겁니다. 채화영과 강남봉의 데이트도 계속될 것 같은데요. 공연을 보러 가기로 했으니 그 약속을 지킬 거예요. 하지만 이게 들키지 않고 조용히 끝날까요? 백호가 이미 의심하고 있고 서린도 눈치챘으니 누군가에게 목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마 회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화영은 정말 끝장나는 거죠. 아무리 남편이 없는 며느리라고 해도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염산월과 홍주의 반격도 본격화될 겁니다. 마 회장의 신임을 얻은 이들은 이제 화영에게 당하기만 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화영의 약점을 찾아내려고 할 거고 30년 전 사건에 대한 단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산월은 화영과 30년 지기 친구잖아요. 그동안 화영 곁에서 많은 걸 봤을 거예요. 정말 모든 게 최화영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 하나씩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드라마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마 회장의 재혼 선언으로 최화영의 권력이 무너지고 백호는 아버지의 불륜 때문에 괴로워하고 설이는 엄마의 연애를 추궁하고 여기에 쌍둥이 자매가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고 정숙희의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정말 폭풍 같은 전개가 펼쳐질 겁니다. 특히 최화영의 위기가 본격화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화영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 거예요.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운명의 장난은 피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백호와 장미의 로맨스도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백호를 장미가 따뜻하게 위로해주면서 두 사람의 마음이 더 가까워질 거예요. 어려울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백호도 그걸 느끼게 될 겁니다. 반면 마설인과 강준호의 관계는 여전히 일방통행일 것 같네요. 설인이 아무리 적극적으로 대시해도 준호의 철벽은 여전할 거예요. 오히려 엄마의 스캔들 때문에 설인이 준호에게 더 집착하게 될 수도 있고요. 자기 엄마가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스트레스를 준호에 대한 집착으로 풀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준호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러워지겠죠. 태평의 가수 활동도 계속될 텐데 화영이 태평을 이용해서 수키를 감시하는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태평은 순수한 청년이니까 자기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모를 거예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태평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요? 자기 때문에 엄마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정말 괴로울 것 같습니다. 복길도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화영을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으니까 그 의심이 더 구체화될 거예요. 혹시 최화영이 30년 전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할 수도 있죠. 물론 아직 확신은 없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상하다는 느낌. 복길이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첫 번째 남자는 정말 막장의 정석을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최화영이라는 악녀가 30년 동안 완벽하게 숨긴 범죄가 이제 하나씩 들통나기 시작하는 과정을 보면서 권력과 욕망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픕니다. 똑같이 태어났는데 한 명은 재벌 손녀로 호의호식하고 한 명은 반찬 가게 딸로 고생하며 사는 이 극명한 대비. 하지만 결국 진짜 행복한 건 누굴까요? 돈과 권력을 가진 설인보다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장미가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드라마예요. 앞으로 어떤 폭풍 같은 전개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마 회장의 재혼 선언으로 시작되는 권력 구도의 변화, 백호의 가족 문제와 내면 갈등, 설인의 예리한 추궁,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30년 전의 진실. 모든 게 한꺼번에 터지면서 등장인물들이 각자의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과연 누가 살아남고 누가 무너질까요? 여러분도 꼭 본방사수하셔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회차 리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